우리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얼마나 지금 반가워합니까? 교수님 그 말씀에. 화색이 돌았어요, 지금. 약간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삼성전자 말씀드리니까. 네네네. 제 아내가 9만 원 넘을 때 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가소평가 7만 5천 원까지 떨어져. 그랬더니 무슨 7만 5천 원이냐고. 예. 그 언론에서 10만 전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 이야기가. 그랬죠. 예. 7만 5천 원까지 일단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또. 예, 그래서 아니야. 지금 다시 평가해 보니까 6만 3천 원이야.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샀어야 되는데 저도 아니 나는 그것도 네. 그거지만 이렇다니까. 대한민국에 어지간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툭툭 올라오는 김혜익 교수님 얼굴만 떠는 유튜브나 무슨 그게 있으면 오늘 교수님 뭐라 하시나 이런 거 들으려고 막 들어오시는데 막상 함께 사시는 사모님은 신문에서 10만 원 간대 하면서 함께 사시는 김 교수님의 이게 7만 5천 원 가니까 조심해 하는 말씀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6만 3천 원에 저도 샀고 제 아내도 샀고 예. 네네. 또 제 손자들이 있거든요. 손자들 것까지 다 샀어요. 근데 그게 5만 몇천 원까지 떨어지니까 감기 힘드시죠? 그래서 또 저 불만이 많죠. 예, 그래서 손자 것까지 사줬는데 손자 끝까지.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지 마라. 가소평가다. 이거는 네. 진짜 가소평가다. 맞죠. 1년만 기다려보자. 지금 그렇게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지금 우리 주가가 이렇게 가소평가 영향에 들었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환율도 1320원까지 최근 올랐는데 이것도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금 환율이 가소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가요? 둘 다 지금 가소평가 영향에 들었었다. 원달러 환율은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저는 한 생각하세요? 1250원 정도가 예, 그러시군요. 사실 환율의 적정 수준은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따르고요. 아,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면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빅맥 지수. 예, 그거를 하면요 지금 적정 환율이 800원 밑으로 나와요. 그래요? 예, 맥도날드 빅맥 값으로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적정 환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또.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통계 기법, 뭐 경상수지나 단기예측,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추정해 보니까 한 1,2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주가도 저평가, 원화 가치도 저평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제자리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리 가려면 누가의 힘을 발휘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이. 외국인. 그래서 이달 들어 오늘까지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6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지나치게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한국 주가 저평가됐다. 그 저평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가 8, 9월까지는 외국인이 살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드리는 대세 거죠. 상승의 의미는 아니시고. 네, 대세 상승의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차트가 보니까 교수님 제가 이렇게 보니 분석 기간이 2022년 5월까지네요. 아까 그 주가 적정 수준 근접했고. 예. 근데 그 5월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저걸 만약에 이게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입니까? 예. 거의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수준만큼 과하게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빠짐까지 그래프로. 금융위기 때 2008년에는요 거의 35%까지 가소평가됐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사실 그 주가라는 거는 연착륙이 없거든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가소평가해 버려요.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 밑으로 내려올 때도 또 뭐 다른 의미로 또 언더슈팅이라고도 하는. 참 시장이 오버가 심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뭐 저는 환율도 주가도 코스피도 가소평가에 영향이 들었었다. 그래서 뭐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면서 3분기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좀 마치 오늘까지는 뭐 1조 6천억 샀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주시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승희 씨 일단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조금 마음에 그게 되죠. 약간 화색이 지금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산 것 6만 3천 삼성에서 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주식 투자를 못했거든요. 주권에서 그러시죠. 다닐 그렇죠. 때는. 그러시죠. 말하고 행동하고 불일치였어요. 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투자 그러니까요. 은행 일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은행 일치 플러스 약간의 사심 전망. 희망. 그래서 좀 약간 그 네, 동지애가 사심도 느껴지는. 네, 네. 교수님 또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실물 경기 먼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도 조금 증시 쪽이나 위안화 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예, 저는 중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중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과정이라고 중성장.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거의 10% 정도 성장했죠. 세계에서 30년 10% 성장한 나라는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2008년, 9년, 10년 그때 세계 경제가 어려웠을 때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하면서 그때 가행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저는 중국이 기업하고 은행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구조조정 사실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저 기업 은행 부실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가 이제 4% 잘해야 5% 성장하는 이런 거 중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거하고 관련돼서 금융시장을 전망해 보면은 이게 9 내지 10% 성장할 때는 돈이 실물 투자로 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돈은 많이 실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예, 저는 그 돈이 앞으로 실물 투자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중국 주가는 미국 주가보다는 앞으로 10년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 돈들이 실물로 안 가고 네, 결국 금융으로.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골드만삭스, JP 모간 이렇게 큰 금융회사들이 예.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특히 JP 모간은 작년에 보니까 100% 증권 자회사를 중국에다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큰 금융회사들이 저는 그렇게 중국 진출을 확대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시장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큰 금융회사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띄워놓은 화면 보니까 전국 아파트, 강남 아파트 이렇게 그래프가 또 보여요. 아무래도 요즘에 막 금리 움직이는 거 보면서 부동산 시장 때문에 마음이 복합적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수님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아니, 어떤 방송에 가가지고 또 이것 좀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제목을 50% 강남 아파트 떨어진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아니 50% 정도, 50% 정도 가대평가됐다. 40~50% 정도 과대평가됐다라고 됐다. 말씀하셨더니 예. 40~50% 떨어진다. 예. 그건 좀 계산이 안 맞는데. 아이,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은 저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 장기 추이를 그냥 단기 변동 빼고 장기 네. 추이를 구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그 상승률은 꺾이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와요. 전년비 아파트 값이 1년 사이에 몇 % 올랐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인데요. 지금 2002년 저 무렵에 강남 아파트가 1년 사이에 30%가 올랐다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추세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엄청나네요. 30%도 더 올랐던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 상승률이 꺾이고요. 조만간 저는 수준 자체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강남은 좀 나중에 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대전, 대구, 저 지방부터가 먼저. 예, 세종시 이런 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는 수준 자체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남 아파트는 지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국면이고요. 예, 저는 이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률이 지금 둔화되는데 조만간 가면은 마이너스일 것이다. 예. 지금 꺾이는 초입으로 초입이라고 보고 판단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주가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예, 그 다음에 경기거든요. 예, 그런데 주가가 이 아파트 가격이 선행하는 주가 먼저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저 금리, 뭐 주가 이렇게 지역별로, 도시별로 민감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네. 강남 아파트가 주가하고 금리의 민감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저 높아요. 주가의 민감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예. 아마 통계는 없습니다. 예. 근데 강남 분들이 아마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렇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거나 네, 그런 추론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그런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그런 통계는 없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저 공부 삼아 저기 마이너스로 거리 집값이 전년비 막 훅훅 떨어지던 때가 저기 보면 99라고 숫자 돼 있는 저 IMF 때는 알겠습니다. 예. 그 앞에 저 92년, 93년 그때는 뭔 일이 있었지요? 이때는 공급 가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3조왕이 끝나고 수출이 안 되니까요. 주택을 얼마나 네, 맞아요. 그때 100만 원 그러고 막 200만 원 공급 200만 원 공급 맞아요.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다 보니까 이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외환위기 때 떨어졌고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강남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강남 아파트가 뭐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요. 강남 아파트가 이게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예.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 계산할 때도 근원 물가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너지 음식료를 빼는데요. 그 에너지 음식료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 변동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떨어질 때는 강남 아파트도 이렇게 떨어지더라. 예. 근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처음에는 금리하고 대출 금액인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경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경기가 지금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하락 전환은 일단 초입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그 하락 국면에 갔다가 다시 빠져나올 때까지의 그 기간은 물론 지금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고 보세요? 네, 제가 저 4, 5년 걸릴 것이다 4, 5년이요? 그랬더니 저 잠깐 물 한 어제 잔 마시고. 아주 오랫동안 기업을 하신 회장님이 네네네. 많이 떨어진 건 맞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기간은 4, 5년이 아니라 자기는 3년일 것이다. 3년? 그렇게 오랫동안 기업하시면서 사실 저는 사실 제 통찰력보다는 오랫동안 기업하신 분들 그분들을 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네. 통찰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회장님한테 감이 아니고 회장님 통찰력입니다. 그랬더니 통찰력이라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가 부자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통찰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그분들의 있어요. 나름의 어떤 이 통찰력 내지는 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경험을 인생 맞아요. 기업하면서 그 사이클을 다 아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네 말대로 많이 떨어지긴 떨어진데 기간은 4, 5년이 아니라 3년일 것이다. 아유, 막 3년이나 4, 5년이나 듣기에 그러니까요. 깝깝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수님 저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자, 23년 경기 침체, 23년이면 내년인데 온다는 말씀입니까? 안 온다는 말씀입니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또 살에 걸릴라 또 생기지. 그러니까 물 마시다가 잠깐 목이 막혀가지고. 네. 저 방송하면서 그렇게 뭐 어두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느냐 어떤 방송에 갔다 오니까 교수님은 늘 무서운 얘기를 웃으시면서 하시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더 기분 나쁜가 봐요. 아유. 오늘 또 PD한테 혼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현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가 경기를 예측할 때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예측합니다. 네. 지금 저 장단기 네, 금리 파란색인데요. 우리나라 장단기 네. 금리입니까? 예, 미국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 같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1년 국채 수익률 차리는데요. 이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먼저 이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고 선행지수 작년 6월을 고점으로 떨어졌고요. 주가도 같이 떨어졌었죠. 장단기 금리 차가 먼저 떨어지니까 선행지수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떨어지는구나. 좀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데 결국 시장 5개월이 시장이 더 빠르다는 얘기네요. 저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 국면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5월달에 좀 올라버렸거든요. 순환 변동치가.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월 보니까
15일까지 평균 금리인데 이게 급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급락한다는 거는 그렇구나.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올 연말 내년 초가 가서는 급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 말씀하신 시차를 보면 빠르면 금년 말이고 내년 네, 1분기 중에는 예. 예. 아.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도 주가를 전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3분기에 반등을 하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 해소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경기를 보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라고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도 주가는 과소평가가 더 될 가능성이 예, 그 높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하기야 뭐 실물 경기나 체감 경기로 보면은 여기서 주식만 훨훨 날아가라. 훨훨 날아는 아니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나 전망하시는 것처럼 뭐 3분기도 벌써 3분의 1이 다 돼갑니다만 8, 9월에라도 좀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해준다면은 싶은데 그 앞에 그림도 미국 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아까 저 미국 이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르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꼭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08년 이전에도 미국 물가가 거의 6%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뚝 이 물가 부러졌네요. 상승이 뚝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까지 주가도, 갔구나. 예, 급락했었거든요. 예. 예, 뭐 내년 상반기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미국 주식시장도. 네. 예. 미국도 CPI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예, 경기 침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경기 침체 기대로 떨어진 거죠. 사실 인플레 금리 네. 상승도 있지만은 실제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 기대만 있지만은 실제로 경제 지표가 진짜 침체에 빠지면은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가 하락은 저는 곧 경기 침체다. 예. 인플레가 잡히는 것이 꼭 인플레 지표가 낮아진다고 해서 증시가 꼭 환호할 수만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시적으로는 그동안 그 인플레가 좀, 예, 저는 8월 이제 중순경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7월께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6월보다는 낮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지금 미국 GDP 갭률이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소비자 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유가 변동, WTI 변동률이 미국 소비자 물가의 1개월 선행하고 상관기수가 0.7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 유가가 120달러에서 최근에 10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효과도 아마 7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됐다. 네. 8월 가면 이런 전망들이 나오리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통화 긴축 정도가 좀 완화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 그런데 더 앞으로 남은 거는 경기 침체다. 아까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으면 사실 미국 주가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네. 이미요? 예. 하기야. 예. 고점 대비 하락폭 보면은 뭐 어지간한 일이 약세장에서 다 봤던 정도는 예. 이미 빠졌으니까. 네. 제가 미국의 대표주 주가지수 S&P 500을 미국의 대표 산업성 성합병 고용 M2 유동성까지 포함했는데요. 가대평가 영역에서 지금 6월 보니까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주가도 약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미국 주가가 이렇게 가소평가됐다고 금방 회복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역시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네요. 그래프를 예. 보니까.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미국에서 네. 발생한 네. 그런 것 때문인데 네.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음. 이렇게 주가는 늘 경착륙 한다는 거죠. 연착륙은 없나요? 연착륙은 연착륙은 없나요? 자산가에 연착륙이라는 거 없어요. 아, 제가 마음의 보니까. 준비를 좀 하고 싶은데. 연착륙이라는 거 없어요. 연준 인사들은 그래도 연착륙 가능할 것 같다.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기야
교수님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정책 당국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미국 보면서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탄력적인 나라구나. 탄력적인. 예, 예를 들어서 2020년 3, 4월 달에요. 미국의 비농업분의 고용이 2,200만 개 줄어듭니다. 한 달에 맞아요. 네. 두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일자리가 2,000만 개, 2,200만 개 날라갔죠. 2,200만 개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요새 어제도 미국 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습니다만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조만간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확 줄여버리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탄력적이라는 거죠, 미국 고용. 그렇군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뭐 국토부 장관도 뭐 부동산 하향 안정이 목표다, 정책 목표다는데 자산가에는 하향 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 기레끈님이 아이고 연착률이 없어야 싸게 사줘라고 하시는데 연착률이 없어야 싸게 산다고. 그렇죠. 그 현금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은 과소평가예요. 굉장히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그 눈가가 촉촉해지는 이유는 현금이 없어서. 이게 현금이 참 없어서. 저 사람이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지 아세요? 왜요? 국민연금이 현금이 많아서? 88년부터 네. 해외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연평균 수익률 거의 11%예요. 굉장히 높죠. 네. 근데 국민연금에 매달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비중 지금 27%, 국내 주식 비중 26% 조금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그 비중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야 돼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계속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내지 않습니까? 저도 매달 드리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국민연금은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아, 그 싸게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래서 주식 갖고 있으면 사람이 애국자가 된다니까요. 주식 갖고 있으면 나라가 잘 돼야 맞는 되고.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차피 네. 투자의 세계에서 또 예를 들어 뷰가 이건 아니다, 좀 더 밀려야 된다 싶어서 현금 좀 확보해 놓고 하면은 또 그렇게 또 그거 한다 속으로는 빠져라 망해라 참 이게 사람이 이 어쩔 수 없는 참 죄성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네. 주식 사고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죠. 야, 그거 진짜 선수의 영역인데. 주식은 주식대로 사들고 가시면서 인버스로. 맞아요. 교수님 이제 조금 이제 한번 오늘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신 뭐 자료나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뭐 한 8, 9월 길게야 보겠습니까? 이제 남은 3분기 한번 전략을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3분기에 주가 반등한다. 반등한다. 환율도 떨어진다. 이제 2,600포인트 가능할까요?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가려고 하고 2,600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지금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추정하면 한 2,700 정도 나오는데. 와우. 예. 물론 그게 적정 수준이니까. 네네. 저는 2,600까지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예, 박스권이다. 박수권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오늘도 우리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모셔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우리 교수님 특유의 아주 인자하게 웃으시는 표정으로 또 우리는 떨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는 현금을 모아보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눈물 난 이야기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열심히 오고 있다. 일하겠습니다. 예, 예.